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검사를 할지 치료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을 권유드릴 때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아프지 않을까? 간이 나빠지지 않을까?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약에는 일정 수준의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떤 부작용이 실제로 내 몸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험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환자일수록 실제로 부작용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노시보 효과라고 불립니다. 약의 부작용에 대한 강한 기대나 불안이 실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목이 말라 시원하게 마신 물이 사실은 해골 속의 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처럼 사람의 인식과 기대는 신체 반응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연구가 샘선 트라이얼입니다. 2020년 영국에서 발표된 이 연구는 스타틴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약을 중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설계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환자들은 3가지 종류의 약을 번갈아 복용했습니다. 실제 스타틴, 완전히 동일하게 생긴 가짜약 플라시보, 그리고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어떤 기간에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의사들에게도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나타난 증상의 약 90%가 플라시보를 복용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환자들이 느낀 대부분의 증상이 실제 약 성분 때문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인 GEOAUSS3 트라이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스타틴을 복용하면 근육통이 생긴다고 느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스타틴과 플라시보를 교차 투여한 결과 상당수 환자들이 플라시보에서도 동일한 근육통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스타틴 때문에 근육통이 발생하는 환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콧 LLA 연구의 후속 분석에서는 임상시험처럼 환자가 자신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근육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매우 낮았지만 실제 진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고 복용할 때에는 근육통 보고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부작용에 대한 기대가 실제 증상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스타틴을 중단했던 환자들을 다시 복용하도록 한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스타틴 부작용을 이유로 약을 중단했던 환자들에게 다시 약을 시작하도록 권유했을 때 약 70에서 90%의 환자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약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불편함이 실제 약 때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타틴 치료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작용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육 손상이 심해지는 횡문근 융해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경과 관찰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간 수치 상승이나 당뇨병 위험 증가 역시 보고되어 있지만 그 위험도는 심혈관 질환 예방으로 얻는 이득에 비하면 매우 작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 심장학회 ACC와 미국 심장협회 AHA의 지질, 치료 지침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타틴 치료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가장 근거가 확립된 예방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모든 부작용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할까요? 이 질문은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환자의 알 권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상황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실제 치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스타틴 처방 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약처럼 며칠 복용하고 끝나는 약이라면 부작용이 불편하면 중단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혈증 치료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예방치료입니다. 처음 약을 시작할 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이 형성되면 환자들은 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심혈관 질환 예방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스타틴 치료는 수십 년간 축적된 대규모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안전성이 매우 잘 확인된 약입니다. 중대한 부작용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불편감은 평가와 조절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치료를 시작하고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차분히 관찰하면서 의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의학은 언제나 위험과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학문입니다. 스타틴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에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방할 수 있었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조절하면서 관리해 나간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전하게 치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해석입니다. 건강에 대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실제로 중요한지, 무엇이 단순한 공포인지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의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입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인터넷이나 주변의 이야기만으로 치료를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와 함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